최근 들어 몸이 무겁거나 밤에 이유 없이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운의 흐름이 바뀌려는 신호입니다. 1972년 임자년생, 물의 기운을 타고난 여러분은 지금 대운의 문이 열리기 직전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요동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월 선녀가 전하는 11월과 12월, 당신의 재물과 귀인, 그리고 건강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1월과 12월 임자년생에게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사주명리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을사년이 어떤 해인지 살펴볼게요. 을사년은요, 나무 기운인 을목과 불 기운인 사화가 만나는 해입니다. 나무가 불을 키우는 구조 이걸 목생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임자년생은 어떤 사주일까요? 천간의 임수여기도 물이고요. 지지의 자수여기도 물입니다. 물과 물이 만나는 강한 수 기운을 타고나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을사년의 불 기운이 여러분의 물 기운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극화 물이 불을 제어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정관 또는 편관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겁니다. 관은 명예, 지위, 책임을 의미하죠. 53세 이 나이에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실 텐데요. 11월과 12월은 그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주 구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임자년생은 천간의 임수지지에 자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수 기운이 2배로 강한 구조예요. 이런 분들은 지혜롭고 침착하며 전략적 사고에 뛰어나십니다. 마치 고요한 깊은 물처럼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힘을 간직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수는 12지지 중에서도 가장 깊은 밤, 가장 깊은 물을 상징합니다. 이는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3세가 된 지금 그 통찰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과 12월 이 2달은 여러분의 이런 강점이 현실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십성 관점에서 11월과 12월을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십성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십성은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다른 오행이 어떤 관계인지 나타내는 겁니다. 비견과 겁재는 나와 같은 오행 형제자매 같은 존재죠. 식신과 상관은 내가 생하는 오행 자녀나 창의력을 의미합니다. 정제와 편제는 내가 극하는 오행 재물과 기회를 뜻하고요. 정관과 편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정인과 편인은 나를 생하는 오행 도움과 학습을 의미하죠. 여러분 임자년생은 수 기운이 강하시기 때문에 2025년 을사년의 화 기운이 정관 또는 칠살의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11월은 정해월입니다. 해수월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수 기운이 한 달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이건 비견과 겁재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동료, 친구, 파트너와의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12월은 갑자월입니다. 자수가 다시 등장하죠. 자수는 여러분의 본연의 에너지입니다. 12월은 본인의 강점이 최대로 발휘되는 달이에요. 그리고 천간의 간목은 여러분께 식신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식신은 창의력, 표현력, 자녀운을 의미하죠. 53세 이 나이에 자녀분들이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일 텐데요. 12월에는 자녀를 통한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월은 여러분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입니다. 정해월의 해수 기운이 여러분의 자수와 합을 이루면서 수 기운이 극도로 강해지죠. 이렇게 강한 수 기운은 화 기운을 제어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화는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을 다루는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특히 11월 1일, 9일, 19일, 29일은 행운의 숫자인 1과 9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날들은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시거나 투자 계획을 검토하시기에 최적의 날이에요. 만약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11월 중순 특히 15일에서 20일 사이가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1월에 새로운 거래처를 만나거나 계약을 체결하시기에 좋은 시기고요. 직장인 분들은 성과급이나 보너스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수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신장이나 방광 쪽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과로는 피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주세요. 12월은 귀인이 등장하는 달입니다. 갑자월의 갑목은 여러분께 식신으로 작용하는데요. 식신은 표현과 소통의 별이기도 합니다. 이 달에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귀인을 만나게 되죠. 귀인은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소개해 주거나 중요한 조언을 해주거나 때로는 물질적 도움을 주기도 하죠. 12월 4일, 7일, 17일, 27일은 특별히 귀인 운이 강한 날입니다. 이날들은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잡으세요.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도 좋고 비즈니스 미팅도 좋습니다. 특히 12월 중순 10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사업 기회일 수도 있고 이직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53세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12월 안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 2026년 초에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11월과 12월 관계운을 살펴볼게요. 11월은 정해월로 비견과 겁재가 강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동료, 친구, 파트너와의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만약 동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11월이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이미 동업 중이신 분들은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소통을 잘 하셔야 해요. 12월은 식신의 달로 자녀운이 좋습니다. 자녀분들과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이 시기 자녀분들이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일 수도 있고 결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배우자 관계는 11월과 12월 모두 안정적입니다. 다만 11월에는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12월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지인의 소개로 만나는 사람이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자년생 여러분은 수기운이 강한 사주이시기 때문에 신장과 방광 그리고 생식기 계통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1월은 수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달이에요. 이 시기에는 과로를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특히 밤늦게까지 일하시거나 술자리가 잦으면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숙면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드세요. 역설적이지만 수기운이 강한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2월은 간목이 들어오면서 목극토의 기운이 생깁니다. 소화기 계통 특히 위와 비장을 주의하세요. 과식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12월은 식신의 달로 입이 즐거운 시기예요. 맛있는 음식 드시는 건 좋지만 과하면 소화에 부담이 가니까 적당히 조절하세요.
운동은 11월과 12월 모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걷기가 특히 여러분께 맞는 운동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운을 더욱 좋게 만들어줄 개운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1월의 행운 색상은 검정 진남색 블루입니다. 수 기운을 강화하는 색이죠. 지갑을 블루나 네이비색으로 바꿔보세요. 재물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설명란에 쿠팡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 흐르는 모양의 장식품이나 분수 모양 소품을 집이나 사무실에 두시면 좋습니다.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은색 시계나 팔찌도 12월 귀인운을 높여주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시계는 시간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관운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색 원석 장식, 예를 들어 흑요석이나 블랙 투어말린 같은 건 안정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책상이나 침실에 두시면 좋아요. 12월의 행운 색상은 은색, 백금색, 진회색입니다. 금 기운이 들어오면서 수를 생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액세서리나 소품을 이런 색으로 바꿔보세요. 풍수 측면에서는 집의 북쪽 방위가 중요합니다. 북쪽은 수 기운을 상징하는 방이거든요. 북쪽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좋아집니다. 만약 북쪽에 화장실이 있다면 문을 항상 닫아두시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침실은 가능하면 집의 중앙이나 북서쪽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53세 여러분께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마음속으로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댓글창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띠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서울 쥐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한 줄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11월 중순과 12월 중순에는 가까운 산이나 공원에 가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자연의 기운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됩니다. 네 번째, 이번 2달 동안 작은 선행을 하나씩 해보세요. 길에서 만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동네 독거노인께 반찬을 드린다거나요.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릅니다. 1972년 임자년생 물쥐띠 여러분. 53세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025년 11월과 12월은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예요. 재물운은 11월에 폭발하고 귀인운은 12월에 찾아옵니다. 관계운도 좋고 자녀운도 좋습니다. 건강만 잘 챙기시면 정말 행복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어요. 53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해월선녀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지역과 띠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